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쟁점 3개 법안에 대한 통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차례로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특별법은 167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여기에서 개혁신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여기는 170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개혁신당도 여기는 찬성을 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혼자 찬성을 했습니다. 지역사랑화폐법, 이것은 169명이 참석을 해서 166명, 그러니까 3명이 반대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혁신당이 그 한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개혁신당의 존폐 문제도 나올 것이고, 이준석의 앞으로 정치 생활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특별법이죠. 물론 최혜병 특검법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쟁점이 된 것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이라든가,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또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22대 총선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이죠. 여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범죄 비리의 총합판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에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보다 훨씬 더 강한 특검법이 지금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앞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죠. 현재로서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폐기가 될 것 같은데,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 참석으로 볼 때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92, 야당이 192석이니까 8명이 국민의힘에서 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었죠. 그러나 지금 민심으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모두 다 반대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 기류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의정 갈등 이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20%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총선 참패 후에 21%였는데 그때보다도 낮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감싸고만 가기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헛발질,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대로 묻고 간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당내의 그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특히 김건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민심,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은 이야기는 대부분 두 가지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의정 갈등, 그러니까 의료 붕괴, 이 문제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들었던 이야기는 김건희 좀 나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지 말라 그래라, 그러니까 나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석 이후 보도, 그러니까 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건희 공천 개입설, 이것 역시 특검 전국의 뇌관이 되겠죠. 김건희 특검에 이 부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텔레그램 정치 개입 의혹이 실명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면 여권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국민의힘은 늘상 민주당 등 야당이 어떤 법을 통과시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를 무력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장을 가지 않고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보이콧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리버스터거든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까지 해오다가 갑자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권 내의 기류 변화로 봐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하겠다는 의원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필리버스터 내가 할게요, 이런 의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리고 해도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내의 의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종료되고 나면 민주당 등 야당이 바로 또다시 통과를 시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 뭐해,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래 꼭 이것만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추석 민심을 들어본 국회의원들이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런 못돼 아주 안 좋은 여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김건희를 감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잖아요. 절대 죄를 지으시지 않은 분이고 공천 개입하지 않으셨으며 명품백 그거 그냥 안 받았다고는 못하겠지. 동영상으로 다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찌됐거나 김건희를 감싸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김건희를 지금 감싸고 싶겠습니까? 지금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가 손모 씨가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시그널입니까? 김건희도 처벌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2심에서. 그런데 이것을 아무 죄가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감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천 개입 문제 지금 엄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제까지 감쌌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정치적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처럼 무슨 말을 해도 기록이 전혀 안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기록되고 그것이 텍스트로 남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기록되고 보존되게 됩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발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건희 문제로 윤석열이 탄핵이 되게 될 텐데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이렇게 보호를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필리버스터도 꺼린다는 것이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내가 결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무서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영부인을 저렇게 비리투성이인 영부인을 감싸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최혜병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지금 했을 때 나중에 찬성표 던지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탄핵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다 기록이 있는데 나는 이제 탄핵 찬성 이러기도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다 밑자락을 깔아두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을 할 때도 찬성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하도 이렇게 나대고 다니고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전에 내조라는 제목의 김대중 컬럼이 있었고 오늘은 또 중앙일보의 김정아 논설위원 이분이 또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된 영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줄이. 민심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모르나? 라고 첫 줄을 시작합니다. 지난 15일에 김건희가 뭐 장애인 뭐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사진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 논설위원이 쓴 컬럼의 첫 줄,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두 가지 문제가 김건희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비리 투성이었다, 불법 투성이었다 하는 것을 감사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추석 전에 발표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설위원은 추석 이후에 공천 개입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를 계속할 경우에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이잡듯이 뒤지면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요. 그런데 이렇게 민심을 자극할 악재가 연타로 터졌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스레 봉사활동을 하는 영부인이라니 하면서 탄식을 하죠. 네, 정말 보여주기 쇼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포대교 지난 10일에 마포대교 가서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대통령이냐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이 후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부분을 다시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면 오늘날 영부인이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정의 사과가 힘들다면 철저히 은거하는 게 차선책이다 그랬습니다. 은거하는 게. 그러니까 한남동에 살더라도 나타나지 말아라. 이전에 동아일보는 코바나 컨텐츠로 가라. 아크로비스타 그쪽으로 가라 그냥 사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나타나지 마라 제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노출되지 말아라. 현 상태에서는 자꾸 홍보 사진을 찍어봐야 국민 부하만 돋우니까 말이다 라고 이 컬럼은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김건희라는 사람은 연구 대상이죠.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 컴플렉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 그냥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컴플렉스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와서 사진 찍히고 그것도 멋있게 찍히고 그것도 전문 사진가가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김건희를 좋아하는 보수 언론에서 일면에다가 사진을 실어주고 이런 걸 즐긴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김건희의 사진 보면 대충 시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진들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각도가 제대로 잡힌 멋진 작품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김건희라는 사람은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위를 얻는다는 거죠. 야, 나 이렇게 잘난 여자야. 나 멋있지? 나 잘났지? 그 사진 보면서 그런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못난 인간들, 자존감이 낮고 낮은 인간들의 컴플렉스다. 그리고 걔 안고 찍은 그 추석 인사 사진도 봐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걔를 대통령이 안고 있어. 그러니까 김건희가 주인이야. 대통령이야. 그리고 윤석열이는 걔 안고 있어. 그러니까 얘 하고 안고 있는 사람처럼 사진으로 보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김건희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꼴사나운 것들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감쌀 수는 없다. 나는 정말 이거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필리버스터고 나발이고 나는 못해. 나 그리고 김건희 아무 죄가 없어요. 민주당 너희 나빠요. 이 말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난 필리버스터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보이콧을 선택했다. 앞으로 김건희를 감쌀 언론도 없고 김건희를 감쌀 국민의힘 의원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꾸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그것은 국민의힘이 자신이 법인이라는 자백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개입 의혹, 세간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그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을 봐주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 등골을 빼먹으면서 주식시장을 망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뇌물협찬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뇌물이 판치는 부정부패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 구명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가 살아있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